여러분은 화를 잘 참으시나요? 분노, 즉 화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현되는 반응이죠. 그러나 이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과도하게 표출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상황에서도 화를 잘 참는 사람과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무슨 차이일까요? 그 차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고,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우월감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월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한 대로 대우받지 못했을 때 쉽게 분노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또 다른 형태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지적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도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죠. 이처럼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화는 더 쉽게 폭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감정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를 잘 참는 방법, 그리고 현명하게 화를 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화를 참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줄어들고 갈등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분노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무언가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 또는 소중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은 화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상황일 때 분노는 방어 수단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함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화가 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공정함을 중요시하고 자신이 받는 대우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그 감정은 곧 분노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는 억울함과 부당함, 그리고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감정이 크게 작용합니다.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화는 더욱 격렬하게 표출될 수 있죠. 그리고 좌절감이 클 때도 화를 느낍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원치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때 실망이나 좌절감이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배신이나 실망의 감정 역시 분노를 일으키죠.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내 주변의 사람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상처와 함께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서 화가 났던 적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는 그 분노의 감정이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트라우마나 나쁜 기억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과거에 겪었던 폭력적인 경험이나 심리적 상처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그 기억이 다시 떠올려지는 상황에 직면하면 격한 분노를 느끼기도 하죠. 이처럼 분노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분노를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부터는 화를 절제하고 현명하게 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상황만을 집중하게 되죠. 하지만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감정적인지, 화가 나는 구체적인 포인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는 이유가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불안이나 좌절감 등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혹은 외로움이 분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혼자라는 느낌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면 그것이 분노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입니다.
왜 화가 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 감정을 느꼈는지, 그때 나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 이전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죠. 때로는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가 현재까지 여전히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감정의 뿌리를 파악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갈등이 줄고 화가 진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별일 아닌 일로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갈등을 확산시키지 않으려면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돼.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태도는 대화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방도 방어적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유연한 사고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하는 게 나와 너무 다르거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서 화가 날 때는 그 사람의 경험과 배경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남편의 과거 경험과 살아온 가정 환경이 지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면 그 행동이 무조건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 분노가 자기 자신을 해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방출됩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화를 자주 내거나 과도한 분노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어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지속되면 몸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부담은 결국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화를 자주 내면 면역력을 약화시켜 감염에 더 취약해지게 됩니다. 결국 화를 내는 것은 그 순간에는 일시적인 해소감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는 뇌 기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뇌에서 이성적인 사고와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화가 나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고 대신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도 화를 내고 나서 내가 좀 참을 걸 이렇게 후회한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속으로 숫자를 세며 20초만 참아보세요. 20초에서 1분 정도만 참아도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잠깐 동안만이라도 호흡을 고르며 차분해지면 감정적 반응을 줄이고 보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처리할 수 있게 되죠. 이제부터는 화가 나서 폭발하려고 할 때 속으로 숫자를 세며 20초 참기 꼭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는 현명하게 화내기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참기만 하면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이 쌓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는 점점 커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발전할 위험도 있죠.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침해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참기만 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화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화를 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후
차분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유 메시지보다는 I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할 때 당신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당신이 약속을 안 시켜서 지금 화가 나고 속상해. 이런 식으로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를 내는 목적은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전달하고 발생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화가 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쉽고 해결책을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너 때문에 화가 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왜 화가 나는지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유를 설명하면 상대방은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몸을 움직여서 분노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산책이나 운동 또는 스트레칭으로도 화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신체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몸을 움직여주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분노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는 걷기와 같은 신체 활동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호흡과 심박수를 안정시켜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자연 속을 걷거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감정이 정리되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는 일단 그 장소에서 벗어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에 몰두하는 것은 분노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이처럼 몸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좋답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 일시적으로 감정이 해소되거나 후련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후회와 더 깊은 갈등이 따라오기 일쑤죠. 폭발하듯 감정을 분출하면 상대방과 자기 자신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화내지 말자는 교훈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분노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느냐 아니면 그 감정을 잘 다뤄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인지는 결국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은 자신의 일상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화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상황과 내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적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